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91페이지 8번 문제죠.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무능력자인 갑의 임의대리를 행사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지문에서 대리권 없이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 주더라도 그 등기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3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인을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 수령하였다면, 자,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냅두는 건 추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받는 것은 명백히 묵시적 추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죠. 자, 일단 추인은 을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행위는 계약 시에 수급하여 갑에게 효력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추인은 뭐죠? 무권 대리를 수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니까요. 따라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9번 문제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러면 갑이 뭐죠? 헷갈리는 얘기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이니까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고 갑이 뭐가 되죠? 상대방이죠. 일부러 이런 거를 갑을 병을 막 뒤죽박고 섞어놔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 푸실 때 꼭 옆에다가 이 정도는 메모하시고 푸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에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해야 한 표현들이죠. 2번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일단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병에게 팔았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고요. 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갑은 과실 없이 병에게 계약을 했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결론 부분 보시면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답은 5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0번이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으니까 무권 대리인은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무권 대리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 병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1번이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1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상대방. 따라서 지문에서는 병이 선택할 문제이지 갑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무권 대리인이 추인하는 거 가능한데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에 철회를 했다면 철회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철회가 유효한 거니까 요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3번. 자, 최고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면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문제 보시면 철회를 그죠? 3번 질문이죠. 그죠? 보시면 병이 을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확정을 청구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추인 최고 기간이 지났으면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후에 병이 한 추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죠.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추인했고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권 대리인이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의자 을은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 A에 대하여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찾아가네요. 일단 답은 4번이죠.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죠. 1번. 자, 무권 대리는 일단은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1번 질문에서는 먼저 추인을 거절했죠. 거절했으면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의 처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요. 3번 변경을 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따라서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했다면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니까 아직 추인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만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1억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추인하기로 했다면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죠? 추인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이게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갑이 병에게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추인이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따라서 여전히 상대방은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다. X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1억 5천만 원이면 추인하겠다. 1억 5천만 원이면 추인하겠다는 말은 추인으로서 무효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인을 거절하겠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1억에는 안 팔겠다고 한 것이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이고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1억에 매매 계약했죠? 근데 1억 5천만 원이면 추인할게 라는 말은 추인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1억에는 안 팔겠다는 추인을 뭐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추인을 거절했다면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으니까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5번은 X죠.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물론 먼저 채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는 것은 4번만이 답이 되네요. 13번 재미있는 문제죠. 미성년자인 갑은 친구 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던 중 여기서 조심할 것은 친구 을이 미성년진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조심하시고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사에 들어간 사이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종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누군가요? 본인이 을이죠. 을의 자전거를 팔아달라고 부탁받았다면서 대리인하고 현명하면서 병과 뭐랬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요 무권 대리인 갑이 조심할 것은 뭐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병이 유효한 채굴하기 위하여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1개월 이상 이런 거는 없죠. 2번 위 자전거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였을 경우 그러면 을이 추인을 거절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을이 뭐죠? 갑이 뭐죠? 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자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겠죠. 3번 채고는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악이라는 이유로 채고할 수 없다는 3번 지문도 X죠. 4번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처럼 아무런 이의제기도 않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4번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채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예요. 따라서 병이 을에게 채고했고 그거에 대한 답장, 확답으로서 추인을 했다면 이 추인은 발신주의니까 언제 추인한 거냐면 발신한 때 추인한 거고요. 물론 철회도는 뭐예요? 발신주의죠. 철회는. 그 다음에 병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채고에 대한 확답인 추인이
발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추인이 발신됐다면 그때는 병이 철회했더라도 그 철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을은 10월 1일 병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도 좋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최고에 대한 확답 추인을 한 날짜는 며칠인가요? 10월 2일이죠. 언제 추인한 거죠? 10월 1일 발신한 날 이미 추인이 된 거죠. 계속 보시면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2일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병은 언제 한 거죠? 철회를 언제 한 거죠? 10월 2일 날 한 거죠. 그럼 결국은 추인 후에 철회한 것이니까 철회는 무효고요. 따라서 요 계약의 효과는 을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회 편지가 을에게 먼저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각 자전거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최고를 받고 추인한다는 내용의 확답은 언제 한 거죠? 발신한 때 한 거고요. 발신 후에 이루어진 철회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챕터 5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에서 기본 개념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X죠. 2번, X가 아니라 무효죠. 2번,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에는 사기, 강박, 착오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기억, 의사 무능력을 위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제3자 보호하지 않고요. 디귿번 원시적 불능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죠. 다만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나 미음번 진양 의사 표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비읍번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도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일단 1번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다. 맞죠? 다만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해야 되니까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취소 효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가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하나의 행위에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X고 3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도 X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5번도 X입니다.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취소만 그렇죠. 무효는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3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에요. 답은 뭐죠? 3번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번과 5번이죠. 자, 1번은 무권대리인은 무효입니다. 어떤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일단은 무효죠. 5번도 보시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한다? 그러면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은 불능 조건이고 불정무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유효입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이지 무효는 아닌 거죠. 답은 3번.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정 추인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알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은 정확히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요 무권대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임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찾지만 원칙적으로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일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이 상대적 무효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게 되네요. 6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이죠. 계속 나오네요.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지 뭐는 아닙니까? 무효는 합니다. 취소는 뭐라고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2번이 답이죠. 이거 앞에 있던 것 같은데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도 일종의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예요.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효인이 전하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무효의 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인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 상태가 관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유동적 무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효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협력해야 되고요. 안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일방이 못한다라고 거부한다면 그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질문은 뭐죠? 3번 질문은 뭐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다는 얘기고요. 4번 질문은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라면 건물거래도 무효예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5번 지구는 맞는 질문이겠죠. 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1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게 되면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요. 근데 이 금반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 능력으로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1번 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번과 3번은 반복적이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유효니까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요.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사기 등을 이유로 별도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